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슈가 인공지능입니다.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죠. 이번 시간은 인공지능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챗 GPT의 컴퓨터에서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일반 챗봇 활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기 위해서 구글에서 오픈 AI로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챗 GPT로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나오게 되죠. 요즘은 가짜 사이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픈 AI에 접속을 할 때 openai.com 꼭 확인을 하고 접속하도록 하세요. 오픈 AI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어로 된 화면이 나오죠. 자, 그다음 좌측에 보시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됩니다. 챗 GPT, 소라, API 플랫폼, 비즈니스용 여러 가지가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챗 GPT로 접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 들어갑니다. 그러면 챗 GPT 소개 화면이 나오게 돼요. 여기서 스타트 나우 누릅니다. 그러면 챗 GPT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채팅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답변을 해주게 되죠.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지 않고 그냥 이용하게 될 경우에는 답변에 한계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로그인했을 때보다는 기능이 약간 떨어져요. 되도록이면 로그인을 하고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로그인을 하더라도 무료와 유료 버전은 큰 차이를 갖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회원 가입 누르시고요. 여기서 계정을 만드시면 되겠죠. 구글 계정이 있으신 분은 그대로 구글 계정으로 이용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나 애플 계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계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계정으로 로그인 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좌측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더 나오게 되죠. 자, 앞서 제가 이 계정으로 지난 7일 동안 대화했던 내용들이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대화하는 내용은 여기에 나오게 되겠죠.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은 이렇게 기존 대화를 클릭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뉴 챗 클릭합니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죠. 그 다음은 상단에 있는 챗 GPT 클릭을 하게 되면 현재는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 상태죠. 무료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쪽에 보면 챗 GPT 플러스라고 나오게 되죠. 챗 GPT 플러스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무료 버전, 플러스, 프로 버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챗 GPT의 최신 기능인 GPT-4.5를 제한적으로만 액세스할 수 있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최신 기능인 GPT-4.5를 3번 정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는 질문이나 채팅에 대해서는 GPT 3.5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플러스를 구독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은 무료 버전도 음성 모드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것도 질문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평균 10번 정도의 대화를 하면 막히게 돼요. 무료 버전은 기본적인 일상 대화나 기본적인 검색에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좀 더 고급 기능을 이용하거나 음성 모드를 자유롭게 이용한다든지 GPT-4.5를 이용한다든지 속도 저하 없이 지속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플러스 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프로 버전은 가격이 너무 올라가죠. 월에 $20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업무상 필요해서 이용하는 것이 되겠죠. 일반인들은 플러스를 이용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 있게 활용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플러스를 이용해 볼까요? 저는 강의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러스는 최신 기능인 GPT-4.5,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또 나오게 된 GPT 4.5까지 활용을 할 수 있어요. 플러스 이용하기 합니다. 그러면 기본 가격인 $20와 그 다음 부가가치세 $2 포함해서 $22가 지불이 되겠죠. 그 다음 결제 정보가 나오는데요. 카드 번호, 보안 코드,
소유자 이름, 그 다음에 주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하시면 바로 구독이 됩니다. 그 대신 이렇게 구독을 했을 경우 매월 구독이 되기 때문에 내가 취소를 하기 전에는 계속 카드에서 해당 금액이 결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용을 하시다가 더 이상 이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서 구독 취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단 구독부터 한번 해볼게요. 정보를 전부 입력을 했습니다. 그 다음 원클릭 체크아웃을 위해 내 정보 안전하게 저장한다고 하죠. 자, 이 부분은 오픈 AI의 챗 GPT 외에 소라라든지 다른 기능들을 또 구독을 해야 할 경우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건데요. 이건 필요 없으시면 이용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비즈니스 목적으로 구매할 경우에는 체크를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번호를 입력을 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업무상 이용할 경우에는 비즈니스 목적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그 아래에 체크를 해야지만 구독하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결제 취소할 때까지 상기 안내된 기간마다 해당 금액이 청구된다고 하죠. 제가 따로 결제를 하지 않아도 매달 같은 날짜에 자동 결제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구독 취소를 해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ou are now subscribed to ChatGPT Plus라고 나왔죠. 자, 그러면 결제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던 프리가 없어졌죠. 자, 이제 구독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X 눌러서 닫으면 이제 ChatGPT 5라고 바뀌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숨겨져 있던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최신 기능이 ChatGPT 4.5죠. 자, 이번에 나왔죠. 각각의 기능마다 특화된 곳들이 있는데요. 4.5는 대부분의 질문에 탁월하다고 나오고 4.5 일정 예약은 베타 버전이죠. 일정 예약 전문 챗봇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챗GPT 4.5 가장 최신 기능이죠. 자, 이 기능은 글쓰기 및 아이디어, 즉 창조적인 분야와 추론 분야에 특화된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5.1, 5.3 미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더 많은 모델에 가시면 4.5 미니도 있고요. 4도 있죠. 질문에 따라서 알아서 자동으로 바뀌게 되고요. 유료 버전의 경우에는 4.5가 기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임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임시를 눌러주시면 임시 채팅이라고 나오고 이 경우는 내가 질문하는 것들이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질문하고 답변받은 내용들을 챗 GPT 모델을 훈련하는 데 쓰이지 않는 거죠. 오픈 AI에서 30일 동안 사본을 보관하긴 하지만 전혀 다른 곳에 이용하지 않고 보관만 합니다. 챗 GPT 훈련에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임시 채팅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 경우도 일반 이용보다는 결과물이나 속도가 좀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임시 버튼 다시 누르면 원래 채팅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기존에 했던 대화라든지 오늘 대화 그대로 나오죠. 이것은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새 프로젝트라고 나오는데요.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챗 GPT와 계속 대화한 내용을 저장을 해놓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대화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 프로젝트 누르면 이렇게 프로젝트 이름을 쓸 수가 있죠. 자, 이 프로젝트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기존에 대화했던 내용들을 챗 GPT가 전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계속 이어서 대화를 하게 되겠죠.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채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세요. 그 외에 일반적인 대화는 그냥 여기 입력창에 입력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했던 대화 중에서 기록을 삭제하고 싶을 경우에는 해당 대화 내용 위에 마우스를 얹으면 우측에 점세개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삭제를 할 수가 있죠. 자, 삭제해주면 해당 대화 내용은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계속 이어서 대화를 했을 경우에 클릭을 해주면 대화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그 대화 내용의 제목을 챗 GPT가 알아서 이렇게 써주죠. 내가 원하는 제목을 써주고 싶으면 똑같이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이름 바꾸기 하시면 여기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뉴 챗 합니다. 자, 그 다음 아래 입력창을 보시면 검색이 있고 심층 리서치가 있죠. 자, 검색을 누르시게 되면
검색 위주의 채팅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검색도 구글 같은 데서 잘 하지 않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검색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즘 환율이 많이 올라갔죠? 환율 예상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고 간단한 제목 같은 것만 나오죠. 자, 그리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려면 한참 봐야 되죠. 자, 한 번씩 페이지를 눌러서 들어가서 내용을 전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페이지가 끝도 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2번, 3번 눌러서 해당 페이지들도 다 확인을 해야 되죠. 이 검색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챗 GPT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환율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의 환율은 어떻게 될까요? 하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챗 GPT 4.5에서는 응답을 두 가지로 주게 됩니다. 자, 어떤 응답이 더 마음에 드는지 물어보죠. 자, 응답 1은 이런 내용이고요. 응답 2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런데 응답 1을 보시게 되면 유튜브가 들어가 있어요. 출처가 여기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한경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도 참고해서 정보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응답 2를 보시게 되면 정리를 해서 보여주긴 하지만 출처가 나오지 않죠. 응답 2는 좀 더 편리하긴 하지만 자세한 내용보다는 요약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응답 1은 자세한 내용을 출처와 같이 표시를 해서 이 정보들을 내가 선별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의 응답을 선택을 해주면 앞으로는 그런 응답식으로 많이 대답을 해주게 됩니다. 자, 출처는 이렇게 마우스를 얹으면 아래 출처가 나오고요. 클릭하면 바로 연결이 됩니다. 자, 바로 연결이 되죠? 좀 더 신뢰성이 있는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응답이 더 마음에 드네요. 자, 이걸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응답이 선택이 된 거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화가 도움이 되었는지 물어보죠. 여기서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다고 표시를 해주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성향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나에게 최적화를 시켜주는 거죠. 되도록이면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질문을 할 때도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지 말해봐 라든지 앞으로의 환율 예상을 알려줘 라든지 이런 식의 불친절한 질문보다는 좀 더 예의를 갖춰서 질문을 하게 되면 답변도 질문에 맞춰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게 돼요. 자, 이것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질문에 따른 답변이 약간씩 다릅니다. 좀 더 자세한 질문을 원할 때는 질문 내용을 자세히 하고 말투도 조금 더 정중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답변을 얻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질문은 검색을 누른 상태에서 질문을 해본 것인데요. 자, 이번에는 심층 리서치가 되겠습니다. 자, 심층 리서치를 눌러볼게요. 리서치를 진행해서 상세 보고서를 전달한다고 하죠. 최고의 결과를 위해서 다음을 포함해 주세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챗 GPT에게 내가 주문하는 거죠. 연관성 있는 출처를 모두 표시를 해주고 초점을 맞춘 필요한 영역에 대해 답변을 해주고 리서치와 관련된 파일도 제공해 달라고 하는 거죠. 요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죠.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심층 리서치를 누르고 전송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책 기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물어보죠.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이냐고 물어봤는데요. 저는 첫 번째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1, 2, 3, 4로 표시를 해줬는데 경제 및 무역 정책이라고 따로 쓰지 않고 첫 번째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해도 대화의 맥락을 전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1번으로 이해를 하고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관련 전망과 분석을 조사한다고 하죠. 자, 리서칭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출처를 검색해서 리서치를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더 소요가 됩니다. 그 대신 소논문 수준의 굉장히 퀄리티 있는 답변을 보여줍니다. 개인이 일일이 인터넷상에서 조사를 해서 이런 결과를 뽑아내려면 며칠이 걸리는 작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챗 GPT 4.5에서는 알아서 인터넷의 정보 전부 취합을 해서 알려주게 되죠. 자, 이 심층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따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챗 GPT가 알아서 4.5 버전으로 바뀌어서 답변을 해주게 됩니다. 자, 답변이 완료됐는데요. 출처가 31개나 들어가 있죠. 지금 결과를 만드는데 12분 정도 걸렸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대신 결과물은 보고서 수준이 아니고요. 거의 논문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 관련된 내용들이 출처와 같이 표기되면서 전부 나오게 되죠. 내용도 엄청나게 길고요. 그 다음 표로도 정리해 주게 됩니다. 자, 대단하네요. 이 정도 결과를 보인다면 업무에서 보고서를 쓸 때 이용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통상 압박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했고요. 2024년 대선 전부터 한국이 트럼프의 레이더망에 들어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하죠. 여러분도 한번 결과물을 만들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단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한두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보고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심층 리서치 기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한 달에 10번까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챗 GPT의 자원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그런 것 같죠. 그 다음은 우리나라에 관련된 내용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홍길동전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고요. 이 작품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전소설 중 하나라고 하죠. 자, 줄거리와 의미를 따로 정리를 해줬습니다. 줄거리 요약 나오죠.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는데요. 정확하죠. 자, 그 다음 의미와 의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제 비판, 사회정의, 민중의식, 이상사회 꿈, 우리 문학 최초의 한글 소설, 한마디로 정리하면 억압받는 신분에 대한 저항과 사회정의 실현, 그리고 새로운 이상세계 가능성을 보여준 선구적 고전소설이라고 하죠. 자, 완벽하죠?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홍길동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엉뚱한 대답을 하고는 했었는데 완벽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몇 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여행 일정이라든지 위치를 찾는다든지 언어 학습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앞의 대화 맥락을 전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영어로 대화해줘라고 한다면 대화 내용을 계속 영어로만 답변을 해주게 되겠죠. 그러면 어학 공부에도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답변을 해줬을 때 아래쪽에 답변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보시면 모델 바꾸기라고 나오죠. 지금 for all로 답변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원하는 모델로 바꿔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가 연결돼 있을 경우 음성으로 들을 수도 있겠죠. 홍길동전은 한국 문학사에서 매우 중요한 고전 소설 중 하나입니다. 줄거리와 작품의 의미를 각각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홍길동전의 줄거리, 요약. 저자 허균. 자, 이렇게 음성으로도 들을 수 있겠죠. 그 다음 그 옆에 있는 복사 버튼을 눌러서 이 내용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일상에서도 활용할 분야가 무궁무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업무에서는 그 활용 분야가 엄청나게 넓겠죠. 그 다음 우측 상단에 프로필 버튼 누르게 되면 챗 GPT 맞춤 설정이라고 있는데요. 여길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챗 GPT가 나를 부르는 이름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나에게 맞는 정보를 찾아주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글을 쓰는 사람이라고 입력을 해두면 결과물을 좀 더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주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챗 GPT 맞춤 설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떤 특성을 지녔으면 하나요? 해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선택을 해주시면 그런 성향을 GPT가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은 나에 대해서 챗 GPT가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여기에 써주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GPT가 결과물을 만들게 되겠죠. 내 관심사라든지 가치라든지 선호사항이라든지 취미라든지
좋아하는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빠지지 않고 다 입력을 해두시면 좀 더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에게 최적화된 챗 GPT로 활용을 하려면 유료를 이용을 해야 되죠. 지속적으로는 이용을 하지 않더라도 한 달 정도는 구독을 해서 써보시기를 권합니다. 22달러 정도면 대략 3만 원이 되지 않는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구독을 해서 한 달 정도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해보는 것도 앞으로 이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구독을 하고 취소를 하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취소는 우측 상단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 플랜 업그레이드로 들어가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구독하는 플랜 아래쪽에 보면 내 구독을 관리하세요 라고 나오죠. 자,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구독하고 있는 플랜 옆에 관리를 누릅니다. 그러면 구독 취소라고 나오죠. 여기서 구독을 취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한 날로부터 한 달마다 결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1일 날 구독을 하셨으면 그 다음 달 1일이 되기 전에 구독 취소를 하셔야지만 구독이 취소되겠죠. 자, 물론 중간에 구독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1일 날 구독을 시작하시고 15일 날 취소를 하셨더라도 30일까지는 이용을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챗 GPT 능력을 여러분도 꼭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최신 챗 GPT의 기능과 기본 사용법, 기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미국 시총 1위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로 2조 6천억 달러인데요. 한화로 3,800조라는 황당한 액수입니다. 또한 미국 시총 1위에서 5위까지가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로 모두 인공지능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회사들이죠. 구글도 구글 바드를 비롯해서 최근에 제미나이까지 인공지능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글이 최근 출시한 가장 진보된 이미지 생성 AI인 이미지 F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지 FX는 http://labs.google/fx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랩스로 들어오게 되면 위스크, 비디오 FX, 이미지 FX, 뮤직 FX 이렇게 4가지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비디오 FX는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죠. 인공지능으로 내가 원하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기능이죠. 그런데 비디오 FX는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아직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고 이미지 FX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미지 FX 실행하겠습니다. 이미지 FX로 들어왔는데요. 우측은 생성된 이미지를 보여주는 곳이죠.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내가 지금까지 생성한 이미지 개수를 표현해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그 우측에 있는 것은 한 번에 4개의 이미지를 생성을 해주는데요. 4개를 한 번에 보여줄지 아니면 주된 이미지 하나를 보여주고 그 다음 나머지 이미지를 차례대로 볼 수가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쪽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프롬프트를 넣는 곳인데요. 이 구글 이미지 FX는 아직 영어만 제대로 지원이 됩니다. 한글은 제대로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구글 번역을 이용을 해서 영문으로 바꾼 다음 여기에 붙여넣기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미진 3 기반이라고 되어 있죠.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엔진이 필요한데요. 그 엔진이 얼마 전까지 이미진 2였는데 최근에 이미진 3로 바뀌면서 결과물이 놀랍게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옆에는 가로 세로 비율이 나오죠. 여기를 눌러보시면 정사각형부터 모바일 가로 모드까지 여러 가지 원하는 모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드가 있는데요. 이미진 FX에서 원래 이 시드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뀌면서 이 시드도 활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 시드는 랜덤 값인데요. 0부터 대략 43억 번까지 있습니다. 그 각 번호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부여가 되는데요. 시드 번호가 동일할 경우 이미지의 그림체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만들었던 이미지와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을 해야 할 경우 시드 번호를 기억을 했다가 동일한 시드 번호를 입력을 하면 비슷한 그림체로 만들어주게 되겠죠. 인공지능으로 이미지를 생성할 때 이 시드 번호가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생성할 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고급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일수록 이 시드를 적극 활용을 해서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 시드 번호는 내가 입력을 하지 않게 되면 인공지능이 알아서 번호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시다가 마음에 드는 이미지 형태가 있거나 이미지의 그림체가 있을 경우 그 시드 번호를 기억을 해서 나중에 이미지 생성할 때도 해당 시드 번호를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좌측 하단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면 프롬프트 입력창이 더 커지게 되는데요. 모니터 크기에 따라서 아예 처음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강의용 화면이기 때문에 화면 크기가 작아서 이 화살표를 눌러야지만 나오지만 화면이 FHD급 이상 되시면 이 부분은 화살표를 누르지 않아도 나와 있게 돼요. 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미지를 생성할 수가 있죠. 35mm 필름은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과 같이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주는 것이고요. 미니멀을 선택하게 되면 최대한 단순한 이미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 스케치는 스케치한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핸드메이드는 손으로 직접 빚은 수공예 스타일로 이미지를 생성을 해요. 그 다음 앱스트랙트는 추상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주고요. 카이로스큐어로는 명암 대비를 극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의 이미지를 생성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미리 지정을 한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선 로고 같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택배 회사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셀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크롬에서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고 번역 기능을 실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어 좌측에서 선택하시고요. 생성하고자 하는 이미지 스타일을 입력을 할게요. 비행 중인 새의 추상적이고 미니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만들 거예요. 역동적인 구성과 깔끔한 선, 생생한 색상 팔레트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영문이 나오게 되죠. 자, 하단에서 번역 복사한 다음 프롬프트 입력창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V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미니멀 선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아래쪽에 옵션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이 옵션에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맥시멀리스트, 디테일드, 앱스트랙트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죠. 자, 저는 미니멀로 할게요. 자, 그 다음 만들기 합니다. 자, 그러면 이미지를 생성해 줬죠. 자,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 가지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게 되죠. 택배 회사 로고에 쓰일 이미지는 이런 이미지가 가장 적당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컬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해 줬죠. 원하는 의도대로 아주 잘 나왔어요. 그 다음 해당 이미지 위에 마우스를 얹게 되면 내려받기 버튼이 나오죠. 다운로드하면 이 이미지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복사할 수 있죠. 이번에는 인간이 진화해온 단계를 단계별로 만화 스타일로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붙여 넣고요. 미니멀 선택하고 이번에는 맥시멀리스트 선택을 해볼게요. 좀 더 자세하게 만들으라는 얘기죠. 자, 필름 스타일도 하나 더 넣어줬어요. 자, 그 다음 만들기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네요. 자, 지금 인간이 진화하는 단계를 이런 식으로 만화로 표현을 해줬죠.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줬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료 화면이라든지 교육용으로도 쓰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새로운 이미지를 또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하단에 있는 다시 시작 버튼 누르시면 처음 화면으로 돌아오죠. 여기에 다른 이미지 프롬프트를 넣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바닷속을 헤엄치는 아름다운 인어를 만들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복사한 다음 그대로 붙여 넣습니다. A beautiful mermaid swimming in the sea라고 나왔죠.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다른 걸 또 선택을 해볼까요? 35mm 필름으로 선택을 하고요. 미니멀을 선택한 다음 미니멀을 누르고
맥시멀리스트로 바꾸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그려달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만들기 해볼게요. 자, 인어를 만들어줬죠? 자, 굉장히 잘 만들죠? 거의 영화 한 장면같이 만들어줬네요. 실제 이 이미지를 쓰더라도 전혀 손색이 없도록 만들어줬고요. 자, 그 다음 놀라운 점은 이렇게 손가락들이 전부 제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몸을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기존의 인공지능 이미지가 이런 손이라든지 얼굴이 약간 기괴하게 일그러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구글 이미지 FX는 한 단계 발전된 놀라운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시드 번호를 바꾸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겠죠. 이 시드는 무작위 패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입력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개의 시드 번호를 입력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찾아내는 거죠. 이번에는 20대 남자와 여자가 1960년대 스타일의 레스토랑에 앉아서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 그려보도록 할까요? 자, 다시 시작 누르시고요. 컨트롤 V로 붙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 35mm 필름 미니멀을 누른 다음 맥시멀리스트로 또 바꾸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들기 해볼게요. 자, 이번에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은 좀 더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왔는데요. 완벽합니다. 인공지능이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 사람들 손이 나와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해볼게요. 사람 손이 나와 있는 이미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손에 전혀 어색함이 없죠. 예전 이미지들은 이런 손가락들이 제대로 표현이 안 돼서 인공지능이 만들었는지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네요. 자, 여기도 보시면 손이 전혀 어색하지가 않죠. 손가락 개수가 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완벽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드 번호를 한번 바꿔볼까요? 468957 아무거나 한번 입력을 해봤어요. 자, 그 다음 만들기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달라졌죠.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가 돼서 나오고요. 앞서 만든 이미지보다는 좀 더 클로즈업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 스타일이라든지 얼굴, 배치도 약간씩 다르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음식도 나와 있네요. 자, 여기도 확대된 이미지의 손가락을 보시면 정확하죠.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대단합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로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 상태로라면 일일이 이런 이미지를 찍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과물이 이 정도만 나온다면 모델, 소품, 장소, 장비가 다 필요 없어지는 거죠. 컴퓨터 하나로 이런 이미지들을 얼마든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동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만들어 줬네요. 자, 강아지의 디테일은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도 이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실제같이 만들 수 있는 거죠. 아직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접속을 하셔서 다양한 이미지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이미지 FX를 보고 느낀 점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특이점이라는 게 지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을 기점으로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지금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물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디오 FX도 아주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공개가 된다면 꼭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종합 강좌는 1강 컴퓨터를 끄고 켜기 및 절전과 로그아웃부터 100강 디지털 화이트보드 사용법까지 전 과정을 한 번 결제로 장소와 시간, 기기를 가리지 않고 평생 시청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 우측에 전 과정이 목차로 정리되어 있으므로 원하는 수업이 있을 경우 바로 선택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강은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본 강의의 링크는 아이비구육 채널의
학습 프로그램으로 들어오시거나 본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컴퓨터를 제대로 이용하는 100가지 활용법 과정을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컴퓨터의 마스터에 지금 바로 도전해 보세요.